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이렇게 3월 31일 오늘 마지막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월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 상황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랑 살펴보고 다음에 HLB 이 그룹을 살펴봤는데 자, 한 번에 묶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2시간 단위로 보내드리긴 하는데 늦게 시청하신 분들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종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잘 분석해서 자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한다고 소홀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면 뒷부분에 이제 너무 늦어지게 시간대가 편성이 돼서 조금 이렇게 한 번에 이른 시간에 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지수 차트를 보면 사실 코스피 코닥 시장이 장 막판까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좀 심하게 무너졌어요. 거의 시장 끝날 때쯤에 무너졌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코스닥 차트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주봉 먼저 볼게요. 아직 5주선 위에 잘 있죠? 자, 5선 위에 잘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직은 중기적인 추세가 잘 살아있죠. 단지 5주선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5주선 돌파 안착하는, 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5포인트, 저번에 말씀드린 이 조금 굵게 거드린 게 이제 그 5주선의 그 이동평균선인데 5주간의 평균 가격. 보통 보면 이때 1월 29일 기준으로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때 박스권, 조그마한 박스권 형성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때 이 965포인트, 이 부분에 조금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3월 26일도 962포인트, 오늘도 961포인트 갔다가 이렇게 살짝 자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살짝 밀렸는데, 그래도 뭐 크게 밀린 건 아니고요. 적당한 이렇게 조금 하루하루 지루하다고 그러나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60일선을 회복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60일선과 5일선 10일 사이에 이제 이격이 거의 깔끔하게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우로 상향을 틀어줘야 이제 이 지수가 확 살아나는데, 자, 내일 모레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월달보다는 어쨌거나 4월달이 조금 낮을 것 같기 때문에 가깝게는 이 11선 952포인트 4포인트 남았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지수는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의 주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10주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5주선을. 자, 5선 이탈을 하지 않으면 돼요. 5선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되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제 5주선에 완벽하게 좀 올라탄 모습이죠. 자, 이 점은 좀 긍정적이에요. 막판에 오늘 조금 무너졌긴 했어도 5선 위를 단단하게 지키고 있어야 추세가 그나마 박스권에서 약간 틀 수 있는데 아직은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수보다 이 강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조정권에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오전에만 해도 이렇게 투신도 좀 사고 봄도 사고 그랬었는데 외국인이 좀 샀었어요. 자 그러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보시면 장이 거의 끝나는 이 3시쯤 넘어서 이렇게 이제 매도세가 세지면서 자 이렇게 시장이 약간 물었습니다. 뭐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조금 기분 찝찝한 자 장 막판에 매도세입니다. 코닥 지수를 코닥 이 상황을 보시면 역시 개인이 홀로 사고 외인 투신 금융투자보다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그러죠. 자, 코닥은 하루 종일 뭐 어차피 개인들이 홀로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조금 매수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큰 뭐 매수세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빨리 못 살아나는 현상이고요.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또 매도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좀 지루하게 종목들이 딱히 주도주가 안 보이는 자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면 매일 꾸준히 찍어드리고 있는데 어제 거드린 영상이죠. 어제 거드린 이 차트 상황. 자,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굵게 거드린 선이 5일선이에요. 5일간의 이동평균선.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해야 조금 그나마 안정적이고 그 전에 앞서서 이 3월 9일날 형성된 죄송합니다. 이 3월 9일날 형성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오늘 꼬리가 딱 여기 찍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지켜는 준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아직도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5일선이나 이런 21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하향인데
요렇게 예전 저점은 간신히 지켜준 모습이에요. 오늘 잠깐 속상을 보면, 보자. 개인이 샀고, 역시 기관이 계속 이제 파는 게 매도세가,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주식이 계속 흘러들여서 좀 그린데, 이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강해요. 뭐 엄청난 매도세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팔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얼른 돌아서야 자, 괜찮은데,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보면, 요렇게 저점인 27,500원대, 여기 노가격대가 되죠. 고점대의 반토막이에요. 거의 고점이 54,000원이었으니까, 오늘은 27,600원 간신히 지켜줬죠. 내일 모레 이 거래일 남았는데 이 거래일 동안도 절대로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최대한 빨리 5주선을 회복해줘야 제가 추세가 돌아선다고 그랬죠. 근데 역시 아직 5주선 회복을 못해주고 있고 라고 전 저점까지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이전 저점을 이탈할 때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맞는 경계 상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 예전에 이 차트인지 이렇게 보지 말고 역사를 이렇게 쭉 당겨보라고 그랬죠. 예전에 형성된 이때 이 저가가 27,500원, 오늘이 저점이 자 27,600원 그러면서 간신히 이때 예전의 저점을 지켜줬어요. 분봉이다 보니까 60분봉이다 보니까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 5일선을 완벽하게 회복 못 시켜줬죠. 이때 2시쯤에 이제 순간 급등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이때 이게 급등해서 요 21선이라도 안착시켜 놨으면 추세가 어느 정도 내일부터 좀 안정적으로 흐를 건데 아직도 5일선 밑에 있고 이전 저점까지 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예전 근처를 지켜졌지만 고전 저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계 상황이 있어야 되고 조금 철저하게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간이네요. 안 그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을 금융투자가 하루는 샀다 하루는 팔다 그러고 말하면 좀 걱정인데 지금 기간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전에 좀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한 달 내내 기간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아직 수급이 좀 깨져 있어서 외국인이라도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자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은 27,500원대를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이제 이 가격 못 지켜주면 추세가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넥스인데 바이넥스가 한 22% 정도 급등했죠. 오늘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이 한국이 러시아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인 이 러시아 이 스푸트니크 V 그러니까 그 러시아 개발 러시아 이게 그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이 이 러시아 이 백신을 승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31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대사관은 30일 현지 시각이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 보건당국이 스푸트니크 V 백신 등 의약품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 올해 초에 백신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 이제 최근 의약품 이제 분리 부실 관리 사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CMO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이제 오늘 나와 있는데 이 CMO 주문을 밀려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송 공장에 5,000리터 라인 게시가 임박해 있고 자, 오송 공장은 이미 이제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넥스의 위탁 생산 CMO 사업이 이번 사태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확인됐는데 최근에 이 식약처에서 지난 25일 바이넥스가 제조기록서 거짓으로 이죽 작성, 또 제서봉고 미연병, 원료 사용량 이미 증감 등 약사 운영 이번에 또 발표했죠. 다 이래서 이제 바이넥스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것으로 자유가 돼 있는데, 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어쨌거나 행정조치가 됐든 뭐가 됐든 저번에 그 악재는 웬만큼 차트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식은 이 지켜줄 자리 얼마나 잘 지켜주냐에 따라서 이 반등의 여지가 제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이넥스의 이 월봉을 보면 오늘이 월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월 말인데 예전에 이 강하게 뚫었던 이 자리가 하나 있어요. 어제 그려놓은 거죠. 다시 이제 거드리면 이렇게 굵게 거드린 게 5개월간의 이동 평균선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가장 강력한 대량 거래를 싣고 있때 뚫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달에 이 자리를 과연 다시 올려놓을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놓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올려놨기 때문에 자 진짜 대단하죠. 자 10개월 선의 가격 26,160원. 나 여기는 도달 못했어요. 물론 이 친구가 내일이 이제 월봉, 그러니까
이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 봉 하나가 한 달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 긴 꼬리가 달랐다는 얘기는 이번 달 최저점이 이 저가인 13,150원대를 찍고 계속 반등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월 말까지는. 근데 10개월선을 아주 회복해주진 못했어요. 자, 바이넥스는 이후에 다시 한번 이때 이 형성된, 그러니까 16년도 7월 달에 형성된 21,300원대를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추후 조정을 받더라도 항상 이 위에서 놀아줘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제 어땠거나 그 꼬리를 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부터 만약에 10개월선 위에서 출발해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10개월선 밑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밑에서 놀 수 있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어제 제가 5주선을 회복해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이번 주에 5주선도 완벽하게 회복해줬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왕 회복해주는 거 20주선까지 완벽하게 회복해주면 좋았는데, 이렇게 20주선을 거으면 자, 이렇게 굵은 자리가 20주선이에요. 이 자리에 꼬리를 딱 찍고 떨어졌죠. 못 들은 거예요. 자, 1차 목표가도 20주선 근처가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20주선 맞고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내일 만약에 20주선 위에서 갭 뛰어서 출발하면 예전에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만약에 이제 떨어지면, 이제 5주선이 다시 이제 꺾어서 올라가겠죠. 이런 추세가 좌우상에 틀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5주선이 조금 올라가면, 5주선 밑에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즉, 이렇게 한 달은 양봉, 한 주는 음봉, 양봉,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부터는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이제 엄청 중요해요. 가격이 21,000, 자, 22,000원쯤, 5주선의 가격 정확하게 보면, 21,320원. 아까 말씀드린 월봉의 가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 5주선을 다시 굵게 거놓으면, 5주선의 회복과 안착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5주선을 반드시 회복해줬으면, 안착을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선이 굵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잘 안착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안착해야지만이 다음 주,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잠깐 꼬리 달고 떨어지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이쁘게 안착해놔야 다음 주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오늘 22%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간 것까지 좋죠.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빠르게 조금 회복을 줘도 다행인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저점들이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때 이 바이넥스가 자, 저도 이 주식을 이제 언제 잘 아는데 23,000원대만 가면 이렇게 28,000원, 3만원대, 23,000원대만 가면 28만원대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어요. 자, 몇 번 계속 영상 찍어드려서 알죠. 그래서 이 자리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거예요. 자,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달고 올라갈 건데 아주 강한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 한번 급락을 맞이했기 때문에 순간 급락한 거죠. 이때 못 판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만 오면 팔려고 정리하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갔을 때 꼬리 달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확률이에요. 그러고 저의 개인적인 또 의견이기도 하니까 재미로 봐주시고요.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 매물대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을 건데 조금 생각보다 뻐거워서 맞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어요. 자, 5일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밀렸을 때 주봉에서 5선을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추가로 이제 우상향을 유지해서 이 매물대를 차근차근 잡아먹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매물대만 차근차근 다 잡아먹으면 다시 예전의 전고점까지는 바라볼 수 있죠. 물론 이 모든 예상이 틀려가 내일이라도 한 방에 다 뚫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의 그 60일선이라든가 지지선 다시 한번 22,000~23,000원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빠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일단 내일부터 조정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또 5일선 이탈 안 하나 잘 지켜봐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주봉 5일선까지 기다렸다가 5일선 딛고 돌아 나갈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에요. 이 바이넥스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손절을 쳐서 큰 손실을 보고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해줘서 다행이고요. 이왕 회복해주는 거 빨리 회복해줘서 더 빨리 회복해줘서 자,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수익권으로 큰 수익권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HLB 그룹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HLB를 보면 어제 좀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 있다는데 이탈하는 바람에 자, 21선도 살짝 깼죠. 자, 어제 21선을 깬 게 조금 못내 찝찝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가 주길 바랬는데 역시 21선 밑으로 다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좀 찝찝하긴 한데 일단 월봉의 마지막이죠. 자, 가장 좋은 베스트 상황은 제가
월봉에서 5개월선을 회복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복을 해줘야 자 추세가 여기서 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데 일단 5월 말에 자 이렇게 월봉 5개월선 회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개월선을 돌파하려는 자 이런 시도가 보여야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HLB 그룹도 약간의 호재가 있었죠. 자 HLB 그룹 30일 카트티 치료제 개발사인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죠. 이제 어제 기사부터 계속 나온 건데 HB 그룹은 HLB 제약이 1000만 달러, 그리고 HLB가 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 베리스모 지분을 각각 20%, 10% 이렇게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 지분 투자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HLB 그룹이 이번 지분 확보를 통해 자 베리스모의 경영에 참여할 예정인데 HLB 제약이 이 베리스모로부터 중장기적으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의 카트티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 카트트 치료제는 이제 꿈의 치료제라고 그래가지고 표적 항암제죠. 자, 암세포만 자 골라적으로 표적으로 딱 죽여주는 이런 세포 치료제인데 꿈의 치료제라 불릴 만큼 이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해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든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뉴스는 어디까지 참조사항이라고 그랬죠. 이 월봉 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월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월봉 차트에서 보면 이 굵게 거는 게 5개월 선이에요. 그래서 5개월 이동 평균선을 좀 완벽하게 돌파해주면 다음 달에 좋은데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꼭 돌파 못했다 그래서 많이 나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돌파 못했어도 다음 달에도 또 돌파해 줄 수 있죠. 물론 이번 달에 돌파 시도 실패는 했지만 이제 4월 1일부터 내일부터 추가로 더 밀리지만 않으면 돌파해서 돌아나가 주면 일단 5개월선 회복이 중요해요. 5개월선을 회복해 줘야 그 위아래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직은 주중이죠. 주봉을 보시면 자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길 바랬는데 우주선을 이탈했습니다. 이게 굵게 그어드린 게 5주선이에요. 자 5주간의 이동 평균선인데 이렇게 주식이 이제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하면서 언덕같이 산같이 이렇게 모양이 언덕 그리고 산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중요한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돼요. 예를 들면 자 요때 이 8월 14일 날 이렇게 지지선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 이후의 행동을 보면 이 밑으로 단 한 번도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죠. 근데 저번에 안 좋은 뉴스와 함께 떨어진 건데 마찬가지로 요번에 반등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언덕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 자리가 되죠. 이제 가격으로 보면 저점이 5주선의 가격이 38,400원대예요. 즉 38,400원대까지 밀리더라도 절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38,400원을 기준으로 돌아서야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일봉에서 이렇게 38,400원대를 갖다가 거놓으면 어디가 되냐면 자, 요 근처가 됩니다. 이때 가격이 3월 12일 날 형성된 저가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리락세기 전 거래일이죠. 이때가 저가가 38,900원인데 요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추가로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미리 거놓으면 좋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거놓고 영상을 마치기 때문에 다음날 이 자리를 깼는지 안 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깨면 꽤 무너지기도 하지만 깨지 않으면 자 다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깝게는 5일선과 20일선으로 회복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일단 주봉에서 좀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아까 거드린 5주선의 툭 언덕 같은 이런 자리 이 자리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보면 자 역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밀려요.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려다 안착을 못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지선을 거놨어요. 근데 어제 지지선을 이탈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지지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따라서 지지선을 깨놓으면 이게 100점 만점 뭐 100% 맞춘다 이런 게 아니죠. 주식은 이 확신이라는 게 없어요. 주식에서 제일 겁내고 무서워야 될 게 확신이죠.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인데 어제 21선을 이탈하면서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안 생기길 바랬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깨졌기 때문에 내일 5일선이 21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60일선이 계속 하향으로 무너지기 전에 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내일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주식이 하루하루 안 중요한 날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양봉으로 들어서서 5일선을 회복해 줘야 완벽하게 데드크로스가 안 생기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자 추세 상승 확증은 제가 5주선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5주선 이게 굵게 그려드린 게 5주선이에요. 제가 미리 굵게 그려드려놨어요. 5주선을 회복해 줘야 이렇게 잘 상승을 하는데 5주선을 이탈을 딱 해놓으면
이렇게 무너져요. 무너지는 와중에 이제 크게 무너진 거죠. 근데 천만 다행으로 회사에서도 각고의 노력도 있고 또 방어도 하면서 오주선을 회복해줬어요. 그러면서 잘 타고 올라가다가 자, 이번 주에 지금 주 중이긴 해도 오주선을 이탈해 놨죠. 네,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 자, 오주선 이탈해 놨기 때문에 내일 이 거래일 동안 오주선 회복을 못 해주면 이렇게 다시 한번 10선까지 밀릴 수 있고 권리락이 생겼던 주의 저점이 11,500원인데 11,5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500원을 찍고 돌아 나가야 주식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5월 말이죠. 사실 5개월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는 냈어요. 보시면 굵게 거드린 게 이제 5개월 선인데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잠깐 편해요. 자, 이 5개월 선의 가격이 11,800원대예요. 그래서 오늘 11,850원 차이로 붙여놨는데 내일 일봉에서 자, 이제 양봉이 떠주면서 5일선을 회복하려는 양봉, 그러니까 이게 빨갛게 양봉을 뜨게 되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위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러면 다행히 5개월선 위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아직도 이 상단에서 자,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그렇게 되면 5선 위에 올라오겠죠. 그만큼 추세는 중요해요. 주식은 거의 추세 순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양봉으로 떠줘야 이제 좋은 현상이 되고요.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또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이제 데드크로스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주식이 월봉에서 다시 한번 다음 달부터 또 음봉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 이런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 월봉 5개월선도 이렇게 원덕같이 이렇게 지지선이 있어요. 이거 지지선이 되는데 이렇게 거놓게 되면 자, 이런 자리가 됩니다. 이 밑으로도 안 떨어져야죠. 그러면 예전에 이 시가인 종가인 9,100원 자,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안 되려면 일단 내일이 꽤 중요해서 내일 양봉으로 잘 띄워주는 게 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LB 제약을 보면 항상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친구는 상당히 탄력이 있고 좋아요. 그리고 어제도 유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5개월선 위에 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파란 거 5개월선 이 위에 있어야 주식이 안 무너지는데 역시 5개월선 위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HLB 제약은 몇 번 말씀드린 전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고점이 21,500원대인데 이런 데서 이제 장기 투자하거나 이런 스윙으로 들어가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 21,500원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뚫어주면 물론 더 올라가겠지만 올라갈 수 있어 충분히 전고점만 뚫어주면 근데 전고점 못 들고 다시 떨어지면 이때는 조금 대응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 아까 HLB나 H생명 같은 경우 주봉 5선 밑에 있었죠. 근데 이렇게 주봉의 추세가 중요해요. 보시게 되면 HLB 제약은 항상 5선 위에 있어요. 이때 3월 12일도 5선 위에 있었고요. 자, 3월 19일 속한 주는 안착. 그리고 저번 주도 위에 있었고 이번 주도 꼬리가 우선 찍었지만 어쨌건 잘 지켜주고 있죠. 이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5주선은 중요한 걸 말해줘요. 자,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5일선 회복했죠. 그리고 황금일선인 21선도 이탈하지 않았고 예전에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 굵게 그려드린 게 5일선인데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매물대라는 게 형성이 돼 이 변곡점이죠. 자, 이 자리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꼬리가 딱 달고 돌아섰죠. 이만큼 매물대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졌고 추후에도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격이 보면 16,200원쯤 돼요. 그래서 오늘 저점이 16,200원 딱 찍었죠.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6,2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 한 자, HLB 제약은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부득이하게 이제 이 PE파마,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HLB 그룹을 같이 찍었는데요. 이렇게 해드리면 다음에 이제 그 박셀바이오 같은 영상을 또 조금 빨리 올려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묻게 됐으니까 많은 양해 바랄게요. 자, 이상 영상 마치고요. 항상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